자,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숙제 잘 따라와 줘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다. 나도 숙제 내주시는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 봐줘. 숙제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볼게요. 왜 진동이 울리지? 껐는데. 자, 시작해볼게요. 분필 한 번만 갈고 시작할게요. 분필 한 번만 갈고. 왜 상이야? 뭘 들었어? 나도 알려줄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또 게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게임은 그것보다 쌤 심각해요. 왜? 뭐가 심각한데? 뭐가 심각해? 아니 숙제 양이 심각해? 아니야. 근데 숙제 양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 아니 괜찮아요. 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오늘 명제 개념까지 잡을 거고 그렇게 하나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A라는 집합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저 범위가.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범위 나와 있는데 B라는 집합이 똑바로 안 나와 있네. 자, 그럼 일단 A 집합 우리가 요거 부등식 해석이 가능하니까 하나씩 할게요. x-4랑 x 더하기 1에 이렇게 곱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값 범위가 어때요? 요 사이죠? 잠깐만, 단위 왜 안 왔어? 아니 시간 되는데요. 자, 그래요. 자, 이게 A값 범위고요. 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 B값은 우리가 범위가 똑바로 나와 있지 않은데 교집합 범위가 2에서부터 4까지라 써 있어. 그래서 수직선을 그린다. 수직선 하나. 그래서 여기 X축 적어주시고요. 얘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4 사이까지다. 이렇게 나와요. 요만큼. 그래가지고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교집합이라고 하고 있는 범위가 공통부분하고 의미 자체가 같아.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공통부분 했던 거랑 똑같다고. 그게 교집합이라고. 내가 그래서 너네 문제 풀어줄 때 한 번씩 교집합이라 말 잘못했다가 공집합으로 다시 교집합으로 했다가 공통부분으로 말을 바꿨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교집합 보시면서 저렇게 생겨 먹어야 되겠다를 잡아주시고 이쪽 바깥쪽에 이렇게 표시해 줄 거야. 여기. 근데 작거나 같다니까 이건 표기 무조건 같다 붙어서 이렇게 오겠지. 이게 보라색 선이 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집합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음 식에 여기까지 맞는 게 우리가 교집합 판정한 거고요. 그 다음 합집합을 보시면서 합집합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쭉 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럼 합집합은 요 노란선하고 보라선의 합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 제거하고 전체 다를 적은 거가 합집합 범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값이 몇이어야지 이렇게 표시가 돼? 5여야 되겠죠?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라색 선식이 x 빼기 2와 x 빼기 5에 대해서 곱으로 처리되는 식이어야 되니까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값은 마이너스 7, q값은 10이다. 그래서 둘의 합을 해주시면 값이 아니네요. 10 빼기 7이네. 그래서 값이 17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17. 그 컴퓨터 공학 지망인 사람, 컴공 지망인 사람. 컴공 지망 없죠? 네, 화이팅 갈 수 있어요. 화이팅. 좋은 데 가세요. 자, 잘 모르겠고요. 자, A값이요. A값 우리가 이거 표기 가능하지. XX,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3.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A값은요. X가 4보다 크다 또는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집합의 X 값의 범위가 조건이 이렇게 달린 거야. X 바 써주시고 싶으시면 X 바 써주세요. 그것까지가 맞는 표기야. 이렇게 쓰는 게. 자, 그때 잘 모르겠는데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라고 써 있고요. A 교집합 B가 4에서부터 6까지 사이다 라고 써 있을 때 요 부등식 내용은 교집합 판정이 정확하게 어디랑 똑같아? 연립방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연립방 여기랑 처리법이 연립부등식이요. 연립부등식과 처리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주시는 게 우리한테 더 접근성이 높아요. 저번에 시험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교집합 갖고 우리가 범위를 나눠줄 건데 얘의 범위 쓸게요. 그래서 하나,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그 다음 둘, 얘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때 요렇게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걸리는 게 우리가 얘에 대해서 주어진 교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의 값이 여기 언제 끊겨야 돼? 요 사이에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 거예요. 그림 표시만. 요쪽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쪽까지 넘어가면 공통부분 하나 더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요 사이에서 끊겨야 된다. 이 부분 생각해 주셔야 돼. 저번 시험 범위에요. 근데 그러면 4에서부터 6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값 찾아놨어요. 오케이? 그런데 합집합을 할 거야 이제. 교집합 판정했어 노란선으로. 합집합을 할 건데 합집합은 전체 다 합쳐주는 거잖아. 그거가 실수 전체가 낸대. A 합집합 B가 뭐래요? 실수 전체가 낸대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란선 그은 걸로는 여기 합집합 해볼게. 여기랑 지금 합집합하면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럼 비는 구간이 생겨요. 여기 B죠. 맞아? 저 빈 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빈 거 채우려고 하면은 요 값이 어디까지 당겨줘야 되는지 생각해 달라는 거야. 어디까지 당겨줘야 돼? 마이너스 3까지 다 당겨줘야 된다고. 그때 교집합 안 되죠.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라고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 B에 대한 식이 뭐여야 돼? 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 옆에 X 마이너스 6의 곱으로 작거나 같다. 적에 걸려있는 식이어야 된다 라고 그래프 판정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계속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3X 옆에 18. 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값은요?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B 값은 값이 18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둘이 합쳐주시면 된다. 15. 그리고 요 옆에다 밑에다 적어놓자. 하나 아는 게 좋아서. 뒤에 명제에서 하려고 했는데 A 교집합 B라는 건요. 그리고예요. 동시에. 그래서 A 그리고 B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하고 의미가 같은 거야. 그리고 나 그리고 썼었지? 저번 시험할 때 뭐뭐고 뭐뭐다 할 때 연립 개념을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교집합 개념이 그리고고요. 그 다음 A 합집합 B는 A 또는 B예요. A 또는 B. 또는 B. 그래서 우리가 범위 따져주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X값이 2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5, 여기 7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면 A 합집합 B는 요 범위를 표시할 때 이게 A고 이게 B면 모두 다 색칠해 주는 거잖아. 부등식에서. 이게 그래서 또는이어서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서 또는인 거야. 말 자체가. 알겠어요? 요거 또는이라고 계속 적었던 게 합집합이야. X는 1 또는 X는 2다 이런 식으로 적잖아. 이거 했을 때 1이어도 참이고 2여도 참이잖아.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있던 또는 표시가 다 합집합이야. 모든 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표시가 우리가 둘 다 연립돼서 둘 다 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오늘 문제 중에서 하나 필요한 문제 하나 빼고는 그냥 계속 이래요. (174번) 이거 열심히 세울게요. 둘이 떨어져 앉을 거야? 네, 아니죠. 네, 알겠어요. 그래, 얘들아 A반 추천해요. A반 추천이요. A반 인원이 많이 모자라요. 아, 2명만 옮겨주세요. 여기서 홍보하시면 어떡해요? 네, A반 2명만 옮겨주세요. 네. 자, 옮겨주세요. 자, 생각해봐 주세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전체 집합은 30, NA는 20, NB는 15, N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4다 라고 써있어요. 자, 요 표기를 봤을 때 상이야. 여부 이거 빼는 다음에 어. 합집하고 아이고 잘하네. 이거 무슨 법칙? 이거 모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그냥 그거 말 써 있을 때 쓸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기억은 천천히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범위 맞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만큼에 대한 개수가 4다라고 써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집합에 대한 개수 세는 방법 한 가지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n, a 여집합 개수 셀 거야. 여집합 개수. 이거는 a 여집합이란 건 내가 보니까 요 반 친구들은 그냥 할 수 있거든. 자, 여집합 어떻게 구해 일단? 식 자체가 여집합이란 거 어떻게 구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 차집합 해주면 걸리는 게 a 여집합이죠. 근데 얘는 다행히 개수 셀 때 정확히 구역이 나뉘기 때문에 전체 집합 개수에서 우리가 a 집합의 개수를 그냥 빼주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요 값이 나와 있잖아. 여집합의 개수가 나와 있어.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n, a, 합집합 b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전체 집합 개수가 30개라 써 있으니까 그럼 이건 몇 개여야 돼? 20개? 10. 26개 아닌가? 몇이요? 저 합집합이니까 26개? 26개요. 이거 그냥 봐봐. 이렇게 A 합집합 B가 써 있어. 여기 밖에 4개가 있대, 원소가. 여기 26개가 있어야지 전체 집합이 채워질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 C 걸려있는, 여집합 걸려있는 모든 식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체 집합에서 뺄셈 걸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얘가 주어졌는데요. 이항하시고 이항하시면 값 딱 맞아요. 이것도 적어줄게. 미안하다. 응용이 될 줄 알았다. 당연히. 당연한 거 없으니까 다 적어줄게요. 이렇게요. 네, 안 당연해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집합 나오면 원래 집합 구할 수 있다. 수아 안경 했어? 아니요, 찾았어요. 축하해요. 자,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26까지 되죠? 26 되죠?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 개수가 나왔을 때 합집합만 공식 기억해 주세요. 교집합 공식까지 기억하면은 머리가 모자라. 진짜야. 자, NA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NB 적어주시고요. 그때 어제 했지? A, B 했을 때 우리가 여기 2번 세진다고. 맞죠? 그래서 이거 교집합을 하나 걷어내 주세요. 라고 했었어. 그래서 교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일단 합집합식을 쓰고요. 암기를 오래 할 거면 하나만 기억하고요. 요거 2항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는 2항에서 응용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하나 뺄셈, 하나 덧셈으로 옮겨져. 그래서 NA 교집합 B는요. NA랑 NB를 합쳐주시면 35가 되고요. 요따 26을 빼주시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값이 몇이야? 값이 9다. 9. 두 개짜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안 되는 거 영주. (175가) 할게요. 이거 똑같은데 봐봐. 175는요. 일단 요거부터 처리해야 돼. 이걸로는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A 교집합 B에 요거의 여집합의 개수 세기가 25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동아야 NA 교집합 B가 몇이게요? 여집합하고 본인 합치면 몇이야? 무슨 집합? 전체 집합 30개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5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집합하고 본인 합치면 전체 집합이다. 개수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거 개수가 5개고요. 이때 여기에서 A 여집합 개수가 16개니까 똑같이 요 식에서 알려준 건 NA 값을 알려준 거네. 몇이야? 몇 개? 14개요. 이렇게 된다. 자, 그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표기가 상이야 뭐랑 똑같니? 저거는 A 빼기 B. A 빼기 B. 이거 차집합 표기 기억해줘야 돼. 이거 그냥 기호 돌리는 것만 계속 연습인 거야. 요 단원. 알겠어요?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으로. 이거 하나만 계속 반복이니까 이거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A 차집합 B를 할 거여서 A 차집합 B하고 같은 표현을 보시면요. 그림을 먼저 그려봐. 그림을 구해봐. A, B가 있어요. A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셔도 우리가 이 부분 똑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빼기 A 교집합 B랑 도 똑같은 거야. 이 부분에 대한 표기법을 우리가 인지해줘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걸 찾아가지고 저대로 개수를 세줄 거란 거야. 자, 그럼 NA 개수를 세신 다음에 N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주시면 반드시 NA 차집합 B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 부분 소거시켜 준 거니까. 그래서 요거 너네 근데 지금 내가 식 따로 써주잖아. 이거 N 요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NA 합집합 B는 이거는 NA 더하기잖아. 합이라잖아. B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맞았잖아. 교집합 뺐잖아.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집합 표기를 하나씩 하고 개수를 어떻게 셀 건지 구상하고 식을 원소의 개수로 다시 써줘야 돼. 그래서 N 갖다 박으면 안 돼요. 다 틀릴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쩌다 맞췄다 어쩌다 틀렸다 이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 개수 몇 개? 14개. 요거 개수 5개. 둘이 빼주세요. 값이 9개다. 여기까지는 그냥 원래 될 것 같고. 왜? 윤경아 집중 잘하고 있어? 네, 화이팅이요. 숙제 다 했어? 네. 응. 아, 그 미린 게 좀 있는데 영어 숙제는 다시. 그래, 잘했다. 야, 근데 어제 세보니까 문제만 60개인데 A 단계가 너무 많아서 안 맞던데요. 문제별 A 단계 안 풀었다고 수아야? 네. 자, 봐볼게.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개수 셀 때 최대값, 최소값 걸려 있을 때 얘네가 문제가 제일 중요해. 요거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까지는 그냥 기본 연습이야. 여기부터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n 전체 집합이 20인데 nx가 14, ny가 8일 때 nx 교집합 y의 최대값이 대문자 m이고 최소값이 소문자 m이래. 우리 교집합에 대한 식을 써야 되니까 일단 합집합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합집합 공식 쓸게요. 먼저. 그래서 이 값은 n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 좀 이따 여기 nx 교집합 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먼저 그 다음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하실 거예요. nx 교집합 y 이 값은요 nx 플러스 ny 이 값을 우리가 합집합을 빼준다. nx 합집합 y 이걸 소거해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왼쪽 거가 최대값이 될 거야. 얘가 대값. 그러면 오른쪽 거는 속값이 돼야 되지. 제일 적게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얘가 속값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이 돼야 돼? 대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 개수가 제일 작을 때랑 합집합 개수가 제일 클 때를 구상해 달라는 거야. 문제가. 그래서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처리하시면 된다. 1번 n x 합집합 y가 값이 얘가 제일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 n x 합집합 y가 값이 제일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nx 합집합 y가 제일 작은 거는 우리가 무엇이고 제일 큰 건 뭔지 생각해 봐야 돼. 둘이 제일 합집합했을 때 제일 큰 게 뭐게요? 합집합했을 때 일단 쉽게 해줄게. nx 합집합 y가 제일 작아지는 거는 정확하게 둘 중에 누가 커? x가 크죠? x 안에 y가 쏙 들어가면 돼. 그러면 둘의 합집합이 그냥 x여서 얘가 제일 작아져. 이때가 제일 작아져. 왜? 숫자 나와 있잖아. 숫자 판정은 되잖아. 14가 커, 8이 커? 14가 크죠? 8개가 14 안에 쏙 들어가면 14개가 얘네 합집합했으니까 14개만 세질 때가 제일 작아지는 거야. 그러고요. nx 합집합 y가 제일 커질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응? 서로 소일 때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거 봐볼게요. 얘는 20이지. 전체 집합이 20이지. n 전체 집합이 20이야. 그랬을 때 nx가 얘가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어. 서로 소일 때 14랑 8이야. 어때요? 20 넘치지. 그래서 깨지니까 이건 식을 만족할 때야. 자, 어떻게 만족할 거냐면 nx 합집합 y의 개수가 딱 전체 집합에 꽉 찰 때가 제일 커지는 거야. 제일 커지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꽉 채웠다는 거야. x, y 밖에 없다는 거야. 여집합 없다고. 남는 게 없으니까 제일 커지는 거야. 20 안에 꽉 차시는 거야. 말 적어줄게요. 전체 집합하고 nu랑 그 다음 n, x 합집합 y가 같아질 때가 우리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커진다. 여집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커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가 가장 커진다 라고 하니까 얘에 맞춰가지고 이제 식을 대입 두 번 하시면 돼요. 자, 이때는 nx 합집합 y가 몇인 거야? 14인 거죠. 이때는 몇인 거야? 20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대입해가지고 연산한다. 이때가 20인 거고요. 얘가 몇인 거야? 얘가 14인 거야. 그래서 nx 값은 몇? 14, ny는 8이니까 둘을 더하시고 이걸 빼주시면 제일 큰 값이 나온다. 제일 적게 빠져서. 그럼 값이 교집합이 8개일 때. 둘이 교집합 8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20이고요. 얘가 14, 8이니까 값이 우리가 교집합이 2개가 걸릴 때가 제일 작은 값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식 갖고 분석해야 되고요. 두 개 그림 정확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1번이 어렵고요. 2번이 조금 낫고요. 1번 생각해 주세요. 꽉 차야 돼. 남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 제일 커져. 얘들아 뭐 말인지 알겠어? 애들아 잘 안 되면은 꼭 돌려보셔야 돼요. 이거 오늘 거에서 이게 중요해. 일단 1단계. 영재 1시간 딱 하면 되겠다. (177번) 갈게요. 177번 넘길게요. 잠깐만, 175랑 176 똑같니? 아니지. 이거 176 했고 177 갈게요. 어느 학교 학생 50명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학과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써 있고요. 수학 강의 수강생이 32명, 수학 강의 수강하지만 과학 강의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13명, 두 과목 중 어느 것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10명이다 라고 써 있어서 난 수학 과목을 A라고 놓을 거고요. 과학 과목을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합 표기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수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32명이다니까 NA 값은 값이 32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번 수학 강의를 수강하지만 과학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거니까 N 뭐예요? A 차집합 B겠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학 강의를 수강하지만 얘가 수학이야. 얘가 과학이야. 수학 강의를 수강하지만 과학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프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A 차집합 B의 사람 수가 13명이다. 이렇게 국어를 식으로 바꿔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 최종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과목 중 어느 것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10명이다. 써있어요. 수학, 과학 모두 수강하지 않을 거래. 어디예요? 어디니? 어디 있어? 1번, 2번, 3번, 4번. 어디 와야 돼? 1번이요. 수학, 과학 모두 수강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N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인원이 10명이다. 요걸 알았을 때 이제 식을 쓸 수 있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여집합 연산했지? 그래서 NA 합집합 B가 연산 통해서 사람 수를 알 수 있어. 몇 명이에요? 몇 명? 전체? 몇 명이에요? 저기 전체 집합 몇이야? 근데 여집합이 10명이래. 여기 밖에 10명 있어. 여기 몇 명? 40명이요. 이렇게 된다. 요 여집합 연산이 계속 돼야 돼요. 여집합 연산 필수고요. 그때 요거 갖고 우리가 과학 강의 수강 학생 수를 찾아라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야. 아까 그린 거 그대로 요쪽 A 차집합 B에 몇 명? 13명. 여기 교집합 나와 있어? 교집합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둘이. 여기 몇 명? 몇 명? A가 32명이래. 요만큼이 32명인데 여기가 13명이래. 왜 작게 그려요? 어쩔 수 없다. 자, 여기 몇 명이야? 19명이요. 여기 19명. 그랬을 때 여기가 인원이 X명이라 할 때 19, X, 13 합치니까 값이 4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합집합 나오잖아. 우리 구역별로 인원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를 값을 32를 여기다 소거해주면 여기가 8명이어야 되네. 8명. 그래서 우리가 과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8하고 19 합쳐서 값이 2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구역 나눠서 생각해줘야 돼요. 구역 못 나누면 안 된다. 아, 이거 다시 해봐 주세요. 자기가 직접. 직접 다시 해봐. 다음 거부터 어려워요. 직접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식에 적어줘야 돼요. 이게 사실 그냥 명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코딩, 영화? 자, 이렇게 있대요. 하나 A, 하나 B, 하나 C라고 이렇게 쓸래. 글씨 길다. 자, A 친구가 23명, 그 다음 B 친구가 28명, 그 다음 C 친구가 21명이고요.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했대 라고 써있는 건 A 도가입, B 도가입, C 도가입이야. 그래서 교집합이다. 그래서 A, B, C 그러고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4명이래요. 우리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요거의 여집합도 우리가 드모르간 가능하다 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요 값을 우리가 4명이다 라고 써 있고요. 이때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하나씩 가볼게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 여기 B고요. 그 다음 여기 C야. 이렇게 썼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걸 하나씩 써놓을게. NA 값은 값이 몇 명? 23명. NB는 값이 28명. 그 다음 NC는 값이 21명. 그 다음 NA 교집합 B, 교집합 C가 값이 7명. 그 다음 N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의 여집합은 값이 4명. 그럼 여기에서 계산 하나 해주라. 준서야?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몇이게요? 제호 몇이게? 46 됐다. 여집합 연산 가능. 자, 46. 자, 그래서 합집합 인원이 46명이다. 저게 된대. 지금 이때 요거에 맞춰서 인원수를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세 동아리 중에서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거래. 두 동아리만 가입이야. 그럼 어딜 찾으라는 거냐? 봐봐. 여기는 A 하나만 가입한 거지. 하나만. B 여기도
B 하나만, C 하나만.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여긴 뭐예요? 3개 가입한 거지. 하나, 둘, 3개 중첩돼 있잖아. 그럼 2개 가입이 어디야? 여기가 2개 가입이죠. 둘, 둘, 둘. 요 범위를 찾아주실래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문제가. 오케이? 그럼 저 범위를 우리가 표기할 방법을 알고 있냐, 없냐야. 저기 표기할 수 있어요? 저기 식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A 교집합 C에다가 요걸 차집합한다? 이렇게 해주면 식을 적을 수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니까 일단 3개짜리 먼저 적는 거야, 식을. N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이 수식은 N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NB, 옆에 NC, 옆에, 그 다음 옆에 우리가 2개짜리 뺐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어제 처음 시작됐는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인원, 두 번째 인원, 세 번째 인원. 이거 셌어. 합집하세요고. 그때 요 범위 봐요. 요 범위 여기까지 포함이야. 한 번 세졌고 2번 세졌지. 그래서 중첩되고 있으니까 한 번 뺄 거야. NA 교집합 B를 하나 빼줘야 돼. 그래야지 중복이 없어. 저기 인원 2번 세면 잘못 세는 거잖아. 집합 논리에 따라서. 그 다음 여기 한 번, 2번 걸리지. 그래서 여기도 또 빼줘야 돼. N 비교집합 C. 그 다음 여기 NC랑 NA의 교집합을 빼줘야 돼. NA 교집합 C. 이렇게요. 이렇게 빼줘야 돼. 자, 그때 여기에서 내가 어제 말했던 게 있어. 저기에서 3번 빼잖아? 그러면 잘 봐. 한 번, 2번, 3번 셌을 때 3번 모두 들어가고 있는 요 범위 있잖아. 여기가 한 번 빼시면서 빠지고 2번째에 또 빼고 3번째에 뺐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생겨. 그래서 요 식의 핵심 포인트는 저기가 3번 빠져서 아예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수식까지 반드시 적을 수 있어야 돼. 논리성은 찾아드렸어요. 저기가 구멍이나 횟수 세보시면 횟수 세는 거야. 횟수. 자, A집합이 개수가 23명이에요. B집합이 28명. C집합이 몇이야? 21명. 여기 알려줬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값이 몇인지 알고 있어. 여기 값이 7이라고 써있어. 모두 다 가입이 7명.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값이 46이래. 지금 주어진 식에 따르면 요 부분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요 부분.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에 수식을 채울 거고 그게 답인지 인지해 볼 거야. 46. 여기에서 요 값을 우리가 다 합쳐서 뺄셈 걸어줄 거야. 60에다가 71, 72. 72. 여기가 79예요. 여기까지 합치면 79.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값이 어때? 값이 33. 마이너스 33이다. 이 값이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N 비교집합 C. 그 다음 빼기 NA 교집합 C야. 여기까지 구하신 다음에 이거 덧셈으로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수식을 썼을 때 요게 33명이란 거는 지금 어떻게 센 거냐면 요 부분 교집합 B, A 교집합 B, 그 다음 여기 B 교집합 C, A 교집합 C를 모두 다 합친 거잖아. 지금 이렇게 수식 쓰면 어디가 또 3번 세진 거야? 지금 저기 겹친 부분이 3번 세졌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이거 3번 셌으니까 이거 3번 빼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계산이 된다. 이게 문제 답안. 무슨 뜻? 두 동아리만 가입한 사람. 두 동아리만 가입한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N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우리가 7명이기 때문에 3을 곱해서 빼주시면 값이 12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12명이 여기에 위치한다. 12. 이렇게요. 조금 어려운데 그 횟수 찾아야 돼. 이거 횟수 찾을 줄 알면은 그냥 돼요.
왜 한숨 쉬어요? 자, 놀이동산 85명이 입장했대요. 그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이용한 입장객 수를 조사했더니 46명, 53명이다. 이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아까랑 똑같다. 자, 그때 첫 번째 전체 인원이 85명이다. NU가 값이 우리가 85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요거 똑같이 A, 요거 B 이렇게 둘게요. 아, 여기 있네. A, B 어디다 둔 거지? 자, NA 범퍼카가 값이 몇이야? 46명. 그 다음 NB 요 값이 53명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 그때 여기에서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를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 할 때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을 해달라고 써있어. 그럼 우리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할 거야. 자, N, A 합집합 B에 대한 식을 쓸 거고요. 그때 N, A 더하기 N, B 요 식만 합집합식만 기억해줘요. 교집합식 기억 안 할 거야. 시험 직전에나 기억할 거야. 빨리 쓰려고. 알겠어요? 근데 그때도 기억 안 하고 이양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머리 안 들어가면 그냥 합집합식만 꼭 기억해줘. 53 이렇게 둘이 합칠 거고요. 그랬을 때 얘가 우리가 문제에서 뭐 해달래? 요걸 이쪽으로 이양해달래지. NA 교집합 B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궁금한 거잖아. 궁금한 건. 그랬을 때 여기 NA 합집합 B가 되겠다. 이렇게 똑같이 놓으시고요. 얘가 맥시멈일 때랑 얘가 미니멈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라 라고 써있는데 얘가 맥시멈일 때는 얘가 미니멈이고 얘가 될 거다 라고 쓸게요. 얘가 최소, 얘가 최대란 거지. 그랬을 때 제가 반대편이 반대로 걸린다. 뺄셈을 크게 당하는지 뺄셈을 적게 당하는지 입장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NA 합집합 B라고 써 있었어.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어떻게 썼어요? NA 합집합 B 요 인원이 언제가 제일 소자가 됐는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NA 합집합 B가 언제가 최대가 됐는지 구하는 거야. 언제가 소인지 언제가 대인지. 소일 때 어떻게 했어? 이건 틀 기억해야 돼. 원래 제일 작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야. 합집합이. 그럼 둘이 봐봐. 너네 요거 궁금한 거 있을까 봐 말을 하면 아까 민결이가 말한 것처럼 서로 소일 때가 합집합이 제일 커져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인원수를 보시면 인원수 판정을 했을 때부터 85, 46, 53이지 90 넘치잖아. 90 넘잖아 저거가. 그래서 이건 이미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속값이 되려고 하면은 큰 범위에다가 53 요거짜리에다가 46명이 모두 쏙 들어갈 때가 둘이 합집합이 제일 작아진다고. 제일 최소 인원이 이거야. 46 안에 53 밀어넣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사람 53명을 46명에 넣을 수가 없어. 이건 사람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53 인원에 46이 다 밀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돼서 이건 NA 합집합 B가 몇이야? 값이 몇이야? 5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NA 합집합 B가 다행히 저기 A 인원이 46명, B 인원이 53명이라고 정확히 써져 있기 때문에 NU랑 값이 딱 안 맞잖아. 그래서 서로 소가 아닌 거야. 이게 그게 안 써 있으면 서로 소일 때까지 해줘야 돼. 지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요런 데다 X 인원 걸려 있으면 제일 어려워져. 그건 센시예요. 저기에 걸려 있으면. 근데 그 문제는 다 없으니까 그 문제는 차근차근 시험 때 하나 풀어보도록 하고. 자, 여기 인원이 그래서 어떻게 될 때? NA 합집합 B가 전체 인원이 다 돼버릴 때, 전체 인원 85명이 다 돼버릴 때가 이게 합집합이 최대 인원이란 거야. 아시겠어요? 숫자 갖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 이 인원이 85명이라고 써 있는 거니까 NA 합집합 B에다가 이거 미안 왜 적지? 줬다가 인원 85명을 대입해줘라. 여기 85명. 그 다음 요거 값을 53을 여기다 대입해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소자, 대자 이거 구해가지고 얘네 인원 둘이 합치면 몇이야? 99죠. 99에다 요거 뺄셈 걸어주시고 99에다가 요거 뺄셈 걸어주세요. 그럼 왼쪽 거는 둘이 교집합이니까 얘가 46명. 그 다음 요거 둘이 빼주시면 값이 14명. 얘가 된다. 그래서 둘이 뺄셈 걸어주시면 3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센 상까지 틀은 이걸로 다 풀 수 있고요. 진짜 많이 어려운 것만 범위값 막 껴가지고 하는 게 더 있어요. 한 턴 쉴게요. 그리고 명제 1시간 해볼게요. 중간고사 범위 끝이다.
그냥 명제 조금만 할게요. 내일 명제 끝낼 수 있어서 내일 명제 증명 빼고 딱 뗄 거고 그 다음날 함수랑 명제 마무리까지 할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주에 그러면 함수 거의 끝낼 거예요. 유리함수를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대학 전날에 넣어야 돼요. 수요일까지여서 대학 전날에 넣어야 돼요. 네? 숙제가 네? 대학 전날에 넣어야 돼요. 계약 전날 당연히 와야 되고요. 8월 15일 날 꼭 오셔야 되고요. 식사는 안 돼요. 네, 14일 쉴 거예요. 근데 이충이 빨리 대학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걔네는 수업 어떻게 해요? 8월 14일 날 쉰다고 그래서 도학교가 개학이어서. 그러면 14일 기준으로 이제 매일 수업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쉬어요. 그때부터 원래 수업대로 가요. 본인 시간표 조사한 대로. 자, 명제 하나씩 가볼게요. 이따 써오세요. 작게 쓰세요. 명제. 참 거짓이 구분된다. 요게 이제 제일 주요한 말이고요. 참 거짓이 구분된다. 그래서 하나씩 써드릴게요. 예시 한 5개 보면 답 나와. 1번. 그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쓸게요. 2번. 그 다음 한 번에 다 할게요. 쓰고 할게요. 농구 선수는 뭐해? 상이 뭐라 했어? 아니 민결이가 사죠. 다른 게 있는데 있는 게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끝나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할 거예요. 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거 참것이 구분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X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X라고 썼을 때 이거 거짓인 명제야. 명제가 아니다야.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도 명제가 거짓이 구분됐으니까 명제는 맞는 거야. 그러고 우리가 명제가 아닌 거 이렇게 할 거예요. 명제가 아닌 거. 그래서 얘는 뭐라고? 명제가 아니라고. 자, 두 번째,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이거 구분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명제가 아니다야. 알겠어? 우리가 집합했을 때 기억나요? 그렇게 주관 끼면 안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써있어. 막꼭지각 크기가 같다. 이거는 그게 상식이 부족하면 명제 단원이 안 줄여요. 미안하다. 나 인신공격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미안하다.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잖아. 진짜로. 막꼭지각이란 게 이렇게 선이 2개가 지나가. 진짜 해야 되는구나. 자, 해볼게요. A, B라고 할게요. A 더하기 B는 몇 도야? 평각이란 거지. 평각 180도. 그랬을 때 이쪽 아래쪽도 평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A여서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다. 이건 참인계 구분되니까 참인 명제라고 쓰는 거예요. 참인 명제. 마음이 아프다. 참인 명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동의각 뜻 알아? 이렇게 한 선이 지나가. 이쪽하고 이쪽도 동의각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선일 때 동의각이 같다인 거야. 평행선 조건이에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을 때 평행선이 돼. 뭔 말인지 알아?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동의각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 세 선의 관계에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동의각이라 불러요. 진짜야. 요 기각하고 요 기각 동의각이고요. 요 기각하고 요 기각 동의각이고요. 여기랑 여기 동의각이야. 동의각인데 평행선일 때만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참것이 구분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제가 아니다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써줘야 돼? 이게 참인 명제로 가려면 평행선에서
평행선에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써 있으면 참인 명제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 평행선일 때만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억각도요. 수아야 알아? 네, 알겠어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 그럼 x라는 숫자를 내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 다른데 x에 1 설정할 거야. x에 100 설정할 거야. 어때요? 참거짓 구분돼? 참거짓이 구분은 된다? 근데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지?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명제와 조건이야. 이번 단원 이름 자체가. 단독 명제가 아니야. 명제와 조건. 그래서 조건 써볼게요. 조건. 조건과 진리집합 요거 하실 건데 조건 첫 번째 하나씩 예시 들어드릴게요. 똑같이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써주세요. x 플러스 1은 값이 2다.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항상 참이고 항상 거짓인 게 아니야.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다야. 그걸 조건이라 해요. 조건 써주세요. 어떨 때 맞다, 어떨 때 틀리다.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요.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 얘도 조건은. 알겠어? 어쩔 때 참, 어쩔 때 거짓 왔다 갔다 하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명제와 조건만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조건 말 뜻 모르고 그냥 계속 명제로 미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x값에다가 내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인 9 같은 거 넣으면 참이지. 9일 땐 참이에요. 9일 때 참이야. 그 다음 11 넣으면요 거짓이지. 이렇게 구분되는 걸 이걸 조건이라 부른다고. 조건. 이거 똑같아요. 방정식에서 x값이 1일 때가 참이지. 오케이? 이거 말 자체가 어디랑 똑같아. 방정식에서 참 거짓이 구분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하잖아. 오케이? 거기랑 일치해요. x값이 7이야. 이거 우리가 어때요? 조건이라고 불린다고. 맞았다 틀렸다 하니까 안 되잖아. 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똑같죠? 1하고 지금 마이너스 5, 1.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5일 때가 참인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외에 나머지 값은 우리가 다 거짓이니까 이거 조건이라고 한다고. 조건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이라고 생겨. 진리집합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게 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P집합은 조건 첫 번째 거 만족하는 집합 원소 9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조건에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쓰세요 라고 나와. 문제가 조건에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쓰시라고. 다음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쓰세요. 그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 써달라고. 참 원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P라고 하고요. 요거 1. 요거 P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쓴다고. 써주세요 지금. 7이라고 쓰는 x는 1이다 x는 10이다. 네. 네, 7이요. 지금 요거 첫 번째 것만 갈아줄게요. 1, 2, 3, 4 여기 몇 가지? 9까지 되겠다. 요걸로 바꿔주세요. 한 값밖에 안 써놨네. 7인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참거짓이 구분된다고. 동그라미 친 것만 상이야 너 얻고 있던 거 봤거든? 딴소리 하면서 떠들지 마. 진짜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자, 그래가지고 하나만 더 갈게요. 오른쪽에 쓰셔도 되고요.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 명제 P에 대해서 부정할 거야. 부정한 진리집합. 자,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진리집합 쓰고요. 명제 P에 대해서 진리집합 뭐라 쓴다고? 그냥 P라고 쓴다 했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명제 P에 대해서 요 말을 부정해 볼 거야. 그럼 말대로, 그냥 한국 말대로 쓰면 뭐가 돼요? 명제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라고 쓰는 거야. P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P 이렇게 표시해. 이거가 낫이에요. n을 뭉개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n을 뭉개서 저렇게 된 거야. 약속이에요. 이게 not P야. not P.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진짜야. 약속이야. P가 아니다. not P 이렇게 하는 거야. not P. 진짜 저렇게 나와. 아니 수식인데 어떻게 not P. not P. 그래서 not P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때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야. 일단 부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집합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예시를 하나 더 들으면 P란 집합이 우리가 P란 집합의 조건이 x 빼기 4x 빼기 8이 값이 0이다 라고 써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진리집합 P를 찾을 거야. 진리집합 P를 찾을 거야. 그럼 값이 어떻게 돼요? x 값이 2다 라고 찾는 거지. 그때 우리가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와있다 해볼게. 10 이하의 자연수 경향성 보여주고 10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머지 그냥 계속 써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3, 4, 점점점 9 여기까지요. 이렇게 이게 P의 진리집합이 아닌 not P의 집합이다. P의 부정된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의 여집합은 명제 P의 부정 P의 여집합은 명제 P의 부정이라고 부정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거가 이제 수식에서 그러니까 집합 표현을 하면은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해야 돼. 저건 말 자체에서 not P라고 쓰는 거고 P라고 쓰는 거고 집합 표기는 P의 여집합. 이거 집합 표기인 거예요. 진리집합 표기법이야. 표기법. 이거 not P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말에서 저렇게 쓰는 거야. P가 아니다를 줄여서 not P다 라고 쓰는 거야. 말 자체나 문제에서. 그래서 근데 집합 표기할 때는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이 단어는 그냥 표기법이에요. 나중에 기류법이라는 데 증명법 나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 표기야. 표기. 오케이. 아시겠어요? 적었어요? 적어주세요 일단. 적어주세요. 아, 10까지 적으세요. 까지 적어주시고요. 모든가 어떤까지 하고 내일 모든가 어떤을 부정해야 되겠다. 자, 네 번째 갈게요. 모든가 어떤 오른쪽 적으시면 돼요. 오른쪽 확실하게. 오른쪽 넘기셔서 모든가 어떤 갈게요. 10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4. 모든가 어떤 모든 자연수는 양수 써볼게요. 그러고 판별법 알려드릴게요. 자연수는 양수.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자연수는 짝수. 여긴 그냥 예시 같고 우리가 그냥 갖다 밀면 돼서 단원 자체가 일단 이해하시면서 부정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일단 계속 적을게요. 어떤 자연수는 예시예요. 그냥 모두 자연수는 홀수다. 네, 그 다음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적어주세요. 자, 일단 모든 자연수는 양수다. 어때요?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참, 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모든 자연수는 짝수다. 거짓이죠. 홀수 있죠. 그래서 모든이란 거는 무조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모든이란 거는 항상 맞아야 돼. 항상 맞는 식에 대해서만 모든이 맞아. 알겠어? 그래서 요때 모든을 판별하는 방법은 P는 전체 집합이어야지 우리가 이게 참이 돼요. 맞는 말이. 그러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될 때는 무조건 거짓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딱 한 번만 아니어도 아닌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이 식이 모든에 대한 글이 아니면 문제가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때
전체 집합을 찾는 것보다 딱 하나 아닌 반례를 찾는다 그래요. 반례. 이걸 찾으시면 우리가 거짓 판정이 빨라져.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짝수야. 너네 했을 때 아마 2 판정했을걸? 이렇게 2가 아니잖아. 맞아요? 다시 모든 자연수 짝수다. 미안해요. 1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 넣어서 아닌 거 빨리 찾으시는 게 좋다고. 아랫게 풀이가 더 좋다고. 그냥 모든이란 뜻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요게 문제 포인트가 아니야. 모든 부정해야지 문제 포인트가 돼요. 모든이란 단어 배우고 있고요. 지금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 이거 참거지? 참.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거짓. 그래서 우리가 어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랑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P란 게 공집합이 아니게 되잖아. 딱 한 번만 있잖아. 딱 한 번만 우리가 성립을 해. 공집합이 아니란 거야. 진리집합이. 공집합 아니야. 하나라도 원소가 있는 거야. 진리집합에. 그럼 이거는 참이에요. 그 다음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됐어. 비어있어요. 그럼 이거 뭐야?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서 하나씩 더 배워볼게요. 모든이랑 똑같은 말을 우리가 임의의 모든 실수 x 거기에서 나왔던 임의의 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배웠던 우리가 모든 표현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임의에 써놓으세요. 이거 말 돌려가면서 계속 맞춰서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어떤은 참인 거 봐봐. 이건 그래서 참인 거 반례 하나 찾으면 돼. 참인 거 예시 하나 찾으면 된다. 예시 한 개만 딱 찾으면 끝나고요. 모든이란 거는 반례 딱 하나만 찾으면 우리가 내용이 끝난다. 이렇게요. 그 다음 내일까지 읽고 와야지 내일 문제 잘 풀려요. 알지? 이거 꼭 읽고 와야 돼.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 그냥 할 때 다 하게. 모든과 어떤의 부정. 자, 봐볼게요.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다. 저거 일단 틀린 소리지. 일단 거짓이에요. 얘 건 거짓. 그냥 이거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것만 판별해 놨고요. 그리고 저걸 부정할 거야. 이때 하는 방법 있어. 나랑 색깔 맞춰서 적어주세요. 바뀌는 거 노란색으로 쓸게. 모든이란 거를 부정하면 모든 거라 했는데 어떤 걸로 바꿔야 돼? 둘이 부정의 말이야. 모든 항상 맞았는데 한 개라도 맞게로 바꿔줘야 된다고. 어떤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야. 약속이고 표기법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자연수는 여기를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 여기는 부정할 때 어떤 자연수는 여긴 그대로. 그 다음 홀수이다. 요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부정해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가 지금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다 라고 할 때 여기가 조건이야. 여기가 조건이야.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다. 여기가 조건이야. 조건이에요. 요 부분이. 홀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거잖아. 오케이? 여기가 조건 부분이야. 그럴 때 요 조건을 부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부정이요. 짝수. 어떤 자연수는 짝수이다. 이건 참이 된다. 그럼 거짓인 걸 부정하면 항상 참인가요? 그건 아니어서 말씀 나중에 드릴 거예요. 부정만 하면 함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 정확히 일치해요. 그냥 어떤 거든 똑같아. 모든 어떤. 그러니까 봐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p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부정할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부정할 거야. 근데 x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x는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미사역을 우리가 뒤집는 거야. 조건을 뒤집고요. 모든이란 이 내용을 어떤으로 뒤집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그대로 x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요게 나 p이다. 요거 부정하니까 나 p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부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요게 부정입니다.
모든 어떤에 대한 부정 여기까지고요. 거기 옆에 풀이들 짧게 칠 거니까 거기 자리 남죠? 옆에 부분, 문제 예시 옆에 부분. 거기다 암기해야 되는 암기 사항만 이렇게 적어 놓자. 요거 부정 몇 개 외워놔야 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 표현 암기 사항이요. 적어도 하나랑 일치하는 말이 뭐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어떤이요. 어떤. 적어도는 지금 써놨어요. 내가 처음. 어떤. 적어도 하나가 어떤이랑 똑같아요. 어쩌다 하나. 어떤. 여기 국어야.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어떤 P라고 써 있는 거를 부정하시면 모든 P로 바뀐다. 모든 P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임의의 P에 대해서 이것까지 모두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문제 풀려면 A는 B를 부정하면 A는 B가 아니다가 되겠지. 이게 된다. 그리고 이걸 뒤집으시면 이렇게 뒤집힌다. 그리고 유리수는 뒤집으면 무리수가 되는데 이거는 꼭 요게 깔려 있어야 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라고 문제가 깔려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복소수 과정인데 유리수 뒤집을 때 무리수로 뒤집으면 잘못된 문제야,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 짝수는 뒤집으면 홀수가 되고요. 이건 자연수 문제여야 돼, 문제가. 자연수 안에서만. 그리고 and를 뒤집으면 또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리고가 써 있을 때 꼭 또는으로 꼭 갈아주셔야 돼요, 또는. 그 다음 요거 그리고랑 정확히 똑같은 게 동시의 표현이고요. 또는 이렇게 뒤집힌다. 요거까지 암기해 주셔야지 명제할 때 잘 뒤집을 수가 있다. 부정할 때 부정 표현을 덜 암기해 가지고 잘 안 풀려요, 생각보다. 왜 답답해요? 아, 네. 내일 대우랑 이런 거 하면 되고 지금 문제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금방 푼다. 일단 시간 맞춰서 자, 모든 어떤 요거 일단 빨리빨리 해볼게요. 조금만 넘어가자. 여기 예제에서 다음 명제 참고짓을 판별하세요. 여기 써 있는 거 여기부터 할게. 앞에 거 예제 풀어보세요. 예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내일 불러드릴게. 풀어오세요. 명제 참고짓을 판별하세요. A가 짝수면 A제곱은 짝수다. 어때요? 맞죠? 예, 맞아요. 참. 그 다음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아니죠. 이거 거짓인 거 예시. 반례 뭐야? 반례 X는 2. 이게 존재한다. 그 다음 X가 1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라고 써있어. 저 사이에 있는 숫자 어떡할 거야? 반례가 저 사이 범위죠. 그래서 X 여기가 전체가 반례 범위예요. 반례. 그래서 반례 찾으시는 게 문제 포인트다. 참고식 구분할 때. 네. 그 다음 저기 할게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이다. 맞아, 아니야?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홀수이다. 저기 2 같은 거, 4 같은 거 있잖아. 모든은 내가 어떻게 해달라 했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 맞아야 된다 했지. 근데 2나 4 같은 거 아닌 거 하나 찾는 게 빨라요. 이거 뭐야? 거짓. 반례 2요.
요거.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x는 5다. 어떤은 뭐야? 한 번만 맞으면 된다 했지. 공집하면 아니라고. 그냥 x값 5일 때가 되니까 이거 참인 거야. 어떤의 정의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x는 두 자리 자연수다. 이거 한 개도 없죠. 이거 p는 공집합이지.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시야. 이렇게 푸는 건데 집합을 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 보통 고등 범위가 맞아요. 원래부터 고등에 계속 있었던 내용, 명제.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세요. 자, 180번 문제 읽어볼게요. 명제가 아닌 것은 써있다. 1번 어때? 1번 뭐라고? 1번 뭐라고? 1번 조건이요. 1번 조건. 그래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1번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6의 약수는 12의 약수다. 우리가 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일단 명제라고. 오케이? 그 다음 3번 x는 1이면 1 빼기 4는 3이다. 이거 아니지? 이거 근데 명제가 아니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죠. 그거 구분해야 돼. 일단 1단계가 이게 거짓인 명제 이거 쓰셔야 되고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야. 이거는 얘는 조건이죠. 조건은 명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했던 참인 명제고요. 네 번째 A, B가 홀수면 홀수랑 홀수 합치면 어때? 짝수다 라고 써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참인 명제다. 4번 참인 명제, 5번 참인 명제 이렇게요. 그렇고요. 그 다음 지워볼게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또는은 뭐라 했어? 또는 아까 썼는데. 또는은 뭐게? 일단 또는 앞에 집합에서 또는이 합집합이요. 그리고가 교집합이고 그게 우리가 공통부분 푸는 연립하고 의미가 같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해달라는 말은 P의 합집합 그 다음 Q의 여집합에 대해서 부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요 말대로 따라주시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전체에 부정이 되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Q 얘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요. 집합 단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 자체로 해줄게. P 또는 not Q의 부정을 하래. 부정. 그러면 요 P는 어떻게 해줘? P는 not P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 또는 우리가 합집합이었으니까 그리고로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 not Q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원래 거 다시 돌아와서 Q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둘이 똑같다고. 집합에서 여집합 거나 말로 직접 부정해서 돌리나 똑같다고. 여기 못하기 생각보다 쉽다. 집중 안 하시면 진짜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P집합은요. 우리가 어때?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요거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P의 여집합은 상이야. 어떻게 해? 반대로 뽑아줘야 돼. 우리 일단 그림 표시해줄게. 요거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여집합은 얘가 P니까 P의 여집합은 요쪽에서 요거 그 다음 요쪽에서 요거다. 이거 어제 했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을 표현해 주시면 X가 요거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X가 몇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야. 이게 P의 여집합. 그 다음 Q도 똑같이 갈게요. Q 여기다 쓸게요. Q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거 써주시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5 사이다 라고 하면은 Q는 그대로 갖고 오래. 얘랑 얘에 대해서 교집합 걸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네. 교집합. 그럼 우리가 공통부분 표시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하나씩 그냥 그리신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왼쪽 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요. 교집합이니까 뭐 하라고? 교집합 무슨 부분? 겹치는 거 맞아. 공통 부분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2 사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여기 3에서부터 x가 5 사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요거 또는 이렇게요. 겹치는 마이예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대로 해를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뭐지? 답 몇 번이야? 4번인가요? 네. 4번 해주시면 된다. 다음 거 할게요.
별거 없는데 별거 좀 풀어야지 풀리긴 풀려요. 좀 풀어야지 풀린다. 자, 첫 번째 거 P라는 거 조건 제시되어 있고요. Q도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진리집합 P랑 Q라고 할 거고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P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라 써 있어. 그럼 뭐라 써 있는 거야? 이거 조건으로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서 진리집합 이용해서 한다는 거야. P 교집합 Q에 대한 진리집합이 값이 P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냥 집합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말을 집합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려고 집합하고 명제 이어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P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분석해 놓을게. P의 부분은 X값은 2 플러스 A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플러스 A까지. 여기요. 저 범위. 그 다음 Q값은요? Q값은 우리가 여기 5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X값 범위가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교집합이 P가 된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자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 먼저 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험 범위 할 때 얘 먼저 안 하고 얘부터 했잖아. 아래 거 먼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5에서부터 여기 2 사이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야. Q. 그런 다음에 P값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에서부터 여기 2 플러스 A까지 요 사이의 범위다 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교집합이 P지. 그랬을 때 이제 뭘 판정하면 돼? 마이너스 5랑 얘의 판정, 얘랑 얘의 판정에서 A값 범위 쓰시면 되는 거야. 얘네 두 값이 얘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까지 적는 거 맞고 둘이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죠? 오케이. 그럼 돼요. 자, 얘도 얘가 더 큰데 같아도 돼요. 그래서 A값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범위 써주면 되는 거야.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2항에서 A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A값은 0 사이다. 그럼 몇 개예요? 이렇게 되겠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하나 더 해주시면 된다. 알아들어요? 대우 전까지는 쉬워요. 대우라는 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얘들 매일매일 머리에 새로운 걸 넣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숙제 잘 해오시라고요. 화이팅. 자, 뭐 방법이 없다. x, y, z가 실수일 때 명제 중 참인 것은 이라 써있어요. 1번 x제곱 플러스 x는 0이면 그럼 이거 실수라고 써있는데 그냥 x 더하기 1 이렇게 써있는 거지. 이 값이 0이면 요 값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값은 값이 0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있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지금. 오케이? 이거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요거 조건 갖고 여기를 맞춰줘라 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면 이거다. 계속 이렇게 읽어줘. 일단 내일 P면 Q이다 배우기 전까지 내일 새로운 거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X, Y, Z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큰지 모르겠는데 얘가 더 크대 라고 써 있어. 그때 X, Y 곱하고 Y, Z 곱이 제가 더 크다 라고 써 있어.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체크하셔야 돼요. 반례 찾으려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얘랑 둘이 곱한 것보다 얘가 둘이 큰 게 더 크겠지. 양수 관계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반례가 있는지 따져야 돼. 나는 요거 마이너스 100 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5 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그럼 반대쪽이 더 커져요. 하면은 바뀌는 게 나아.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이거 찾으려고 해줘야 돼. 이렇게 거짓이다. 반례 찾으려고 해줘야 돼. 방법이 없다. 자, 그리고 왼쪽 거 x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y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대값은 2다. 어때요? 이건 부등식 연산 배웠죠? 그때 오른쪽 거끼리 합쳐주시면 된다. 3번. 얘가 참이다. 그 다음 여기 4번이 헷갈리기 딱 좋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양수면 x는 0이 아니 그 다음 y 값이 0이 아니야. 이거 뭐가 틀렸게요? 여기 그리고여야 돼서 그래. 컴마는 또는이어서 그래. 지금 그리고로 바꿔야 돼.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로 바꿔야지만 맞아. 컴마면 안 돼요. 또는이어서 x는 1, x는 2 이렇게 쓰자. 컴마가 또는하고 같은 표기다. 그 다음 xy의 곱값이 0이면 둘 중 하나가 0이란 거겠지. 실수니까. 그랬을 때 하나만 0일 수 있고 여기가 1 이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 아니다. 아닌 거 하나씩만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여기까지 맞춰서 하자. P면 Q이다 끼면은 너무 많아져서.